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업비트가 유저의 손절을 유도하고 NFT로 밀어넣는데 성공할 것인가? 어떤 수법을 쓸까? 지금 NFT가 한참 핫하다가 살짝 주춤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업비트가 이번에 모바일에도 NFT를 오픈했죠. 어떻게 사람들을 NFT로 밀어넣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는 최근 NFT의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눈에 띄게 수수료 수입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죠? 거래가 확 줄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수입이 많이 줄었겠죠. PC로 업비트 코인을 하는 적극적 매수층이 점점 사라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 앱에 NFT 탭을 밀어넣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NFT를 옮겨가는데 무서움을 느끼고 있다. 왜냐? 손실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 코인을 손절하고 나면 손에 막상 쥐어지는 금액으로 인해 현실 감각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죠? 내가 코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존버하면 오를 거야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정말 손절을 해서 마이너스가 난 그 액수가 내 눈에 찍히면 이게 진짜로 사람들이 내가 돈을 잃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코인 개수만 지키면 존버를 하면 돈을 벌거나 탈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가 많이 줄어들면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는 어떤 공작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려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투자자는 수익만 얻고 빠르게 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어쨌든 우리는 수익을 얻어야 되는 트레이더들이기 때문에 수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소비 심리학에서 신용카드의 장점을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가 현금을 쓰면 뇌는 고통을 느낀다. 신용카드는 돌려받기 때문에 뇌는 이것을 손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착각을 한다. 소비를 하면서 손실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매력이자 마력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죠? 현금을 내면 내고 돌려받는 건 물건뿐이거나 아니면 밥을 사 먹었던 그 값을 지불하고 나면 그냥 현금이 없어지죠. 하지만 신용카드는 긁더라도 그 신용카드를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돈이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데미지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용카드의 매력이고 마력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너무 과도한 소비와 지출을 해서 신용불량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데, 업비트도 마찬가지다. 손절을 하면 손실로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NFT 시장으로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 디파이를 넣어두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존의 업비트 화면이 이렇다면 업비트 NFT 화면이 이렇게 돼 있죠. 모두 이더리움 기반으로 거래가 됩니다. 이걸 바꿔야 한다. 바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코인으로 보여주고 즉시 구매가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리플이 있다면 리플로 살 수 있고 다른 코인이 있으면 다른 코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바꿀 것이다. 이런 식이죠. 내가 리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원래는 이더리움으로 가격이 표시가 됐는데 리플로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런 악마 같은 수를 쓰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 NFT 구매를 손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지금 마이너스 30% 코인을 저 NFT로 바꿔서 가격이 오르면 맹징해볼까 하는 투자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저걸 매수하는 순간 업비트는 사용자의 코인을 받아서 시장가로 던져서 현금, 이더 구매로 변경하는 과정이 숨겨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이더 기반의 NFT를 살 수 있는데 리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리플을 이더리움으로 바꿔야 되죠. 이 과정이 유저한테는 나타나지 않고 그냥 결제가 되어버리는 그런 구조로 간다. 라는 거죠. 이걸 과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업비트 내부에서 개발할 디파이로 해결하면 된다. 그럼 이제 이 NFT를 구매한 사람은 그나마 마지막 남은 꿈과 희망까지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업비트는 알트 시장가 손절 수수료랑 이더 시장가 매수 수수료랑 NFT 수수료까지 먹게 된다. 우리 투자자는 나중에 벌어질지 모를 이 과정을 미리 머릿속에 넣어두자. 예방주사를 미리 맞아두자. 말씀드렸다시피 뒤에서 이런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코인이 시장가로 팔리고 그 시장가로 팔리고 나면 원화로 찍히겠죠. 그 원화를 가지고 다시 이더리움을 시장가로 사는 두 번의 수수료와 이 시장가는 호가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슬리피지,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걸 업비트가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예방주사를 미리 맞아서 뒤통수를 맞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업비트가 모바일로 이걸 오픈했으니 내부에 디파이나 매대 유지 봇들까지 손을 봐야 한다. 특히 자기 주머니에 코인을 쏟아부으면 곤란하니까 매대의 우선순위 조작 같은 것도 해야 할 것이다. 자살골 넣지 않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업비트도 결국 현금이 필요하죠. 계속해서 코인만 쌓이면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업비트가 쌓아놓은 이 매대를 순간순간 빼버리면서 유저가 쌓아놓은 매대로 체결이 되도록 유도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저 간의 거래만 일어나서 업비트는 수수료만 가져갈 수 있는데, 업비트가 만들어 놓은 매대에 물량이 던져지고 그 물량이 다시 사지고 하면 현금의 가치는 빠지고 코인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업비트 NFT에 눈을 돌리도록 바이럴과 돈을 태울 것이다. 초기의 NFT는 바닷가, 플로우 프라이스를 적절히 아래에서 받아줄 것이다. 어쨌든 이걸 열었기 때문에 마케팅을 제대로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거죠. 나 땡땡코인 마이너스 30%였는데 그걸로 NFT 사서 150% 익절 성공했다. 아직 안 하는 흑우 없제? 뭐 이런 식으로 바이럴이 돌아다니기 시작할 거다 라는 거죠. 이렇게 바이럴도 들어갈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체리피킹, 체리피커라고도 하죠. 그 사람들을 달콤한 그 체리만 쏙쏙 뽑아 먹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안 하면 제일 안전하고, 한다 해도 돈 태우는 거 보고 초기에 과감하게 하고 치고 빠져야 한다. 에이, 여기서 더 빠지면 진짜 손실이 너무 심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한두 케이스가 성공 나오는지 보고 진짜 아주 잠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또 빠져서 심취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누차 말씀드렸지만 NFT라는 건 코인이랑 다릅니다. 매대가 있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동산이 아닌 거의 부동산에 가깝죠. 그래서 내 NFT를 매수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가치를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00만 원을 주고 산 NFT를 누군가가 전혀 안 사준다라고 하면 그 가치는 0이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쉬운 예로 업비트에서 나눠준 페타이어 NFT가 원래는 500만 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10몇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 10몇만 원에 올려놓은 것도 거래가 안 돼서 사실은 그게 10몇만 원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FT는 항상 신중해야 된다. 그 한두 번 내가 성공을 해서 돈을 버는 그 단맛에 빠져서 계속해서 거기에 휩쓸리면 결국은 내 자산이 나도 모르게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거래소는 유저가 거래를 해야 그 수수료를 받으면서 돈을 벌죠.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는 계속해서 새로운 마켓을 열어서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거란 말이죠.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어느 정도의 마케팅을 하고 운영을 하고 노력을 할 텐데, 그때 우리는 단물을 좀 잘 빨면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 마케팅에 당해서 거기에 휩쓸리면 또 코인에 물린 것처럼 NFT에 물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NFT 시장을 다들 포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돌아가고 운영되고 할 건데, 그 사이에 이런 이벤트들이 많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정보들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주소는 영상 하단에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글들을 보실 수 있고요. 최근 글뿐만 아니라 예전 글부터 한번 차근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인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댓글은 막아뒀지만 여러분들과 더 빠르고 정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오픈해뒀으니까 커뮤니티로 들어오셔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대화 중이니까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십시오. 아래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FTX 네 군데 거래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요즘은 API 트레이딩이 대세죠.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최근 문의가 정말 많이 늘었는데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스프레드 주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사용법 알아보기 위키가 있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업데이트 되어 왔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래소별 API 키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등등의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왜 프로그래머로 만들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속도 때문입니다. 속도 비교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고요. API 트레이딩은 특히나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 HTS도 프로그래머로 서비스를 하죠. 그 이유가 속도와 보안 때문인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와 보안을 고려해서 프로그래머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 아니냐, 믿고 써도 되냐, 해킹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되실 수 있죠. 자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오픈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 번호도 있으니까요. 운영시간 내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문제가 없음을 인증받는 한국정보인증, 키카 인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하실 때 보면 공급자의 HG 파트너스, 저희 회사 이름이 뜨니까 이 부분을 필히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인증도 모두 마친 안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SCT01로 카카오톡 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